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세계 최대 금채굴 기업이죠. 뉴몬트 코퍼레이션, 티커 심볼로는 NEM입니다. 근데 최근 이 회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실적 발표 당일에요. 주가는 오히려 6% 넘게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네,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와, 정말 방대합니다. 당시 실적 발표 세부 내용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에 대한 심층 분석,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코멘트들, 그리고 그 기업 환경 분석하는 도구들 있잖아요. PESTL 분석이라든지 산업 경쟁 구조로 보는 포터의 Five Forces, 그리고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걸 정리하는 SWOT 분석까지 이런 다양한 분석 틀을 활용한 정말 깊이 있는 보고서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뉴몬트의 이 견고한 실적, 이게 왜 주가 하락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좀 복잡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이 현상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파헤쳐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이 논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몬트의 3분기 실적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증가해서 55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무려 1.71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시장 예상치가 대략 1.29달러에서 1.44달러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잘 나온 거죠. 정말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1.71달러면 진짜 예상치를 저 위로 훌쩍 뛰어넘은 거잖아요. 실적만 보면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성과 같은데요? 그렇죠.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특히나 그 시기가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때잖아요. 온스당 평균 실현 가격이 3,539달러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 높은 금 시세가 수익성을 아주 크게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 금값이 워낙 비쌌으니까 그걸 팔아서 번 돈도 당연히 많아졌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제 숫자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에요. 이게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분기 사상 최대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6억 달러요? 와, 분기 하나에 그 정도 현금이 남았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분기만 반짝한 게 아니라 벌써 4분기 연속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업이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군요. 4분기 연속 10억 달러 이상이라 정말 꾸준히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이 현금 창출 능력이 뒷받침되니까 부채 상환도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만 부채를 20억 달러나 갚았다고 해요. 20억 달러요? 와, 그럼 빚이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순부채 제로, 넷뎁 제로 상태에 근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도 뉴몬트의 신용 등급을 A3로 올리고 전망도 안정적 스테이블로 평가했어요. 이건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다는 걸 공인받은 셈이죠. 이야, 신용 등급까지 올라갔군요. 그럼 돈 걱정은 전혀 없겠는데요. 자료 보니까 현금 보유액도 56억 달러나 되고 총 유동성,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9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앞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은 단순히 방어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빚도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까지 마련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에 있는 아하포 북부 광산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하포 북부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현재 실적이 좋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 광산이 앞으로 향후 13년 동안 매년 27만 5천에서 32만 5천 온스 정도의 금을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몬트의 장기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하나 더 추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단기 실적 호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긍정적인 소식인 겁니다. 와, 13년 동안 매년 그만큼씩 더 생산한다고요? 그럼 정말 장기적으로도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용 절감 노력도 꾸준히 해서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목표치를 더 높여 잡았다는 거죠. 거기에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금도 분기당 0.25달러씩 꾸준히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에요. 실적 좋고 재무 탄탄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했고 비용 줄이고 주주 환원도 잘하고 있고 맞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졌지? 하는 의문이 딱 생기잖아요. 바로 이 지점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미스터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넘쳐났는데 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을까? 왜 주가는 6% 넘게 급락했을까? 이제부터는 유몬트라는 기업 내부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타이밍, 그리고 시장의 시선에 있었어요. 뉴몬트가 그 눈부신 실적을 발표했던 바로 그날에요. 사실 뉴몬트라는 개별 기업의 성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금값의 급락이라는 거시경제 변수였어요. 아, 그날 금값이 많이 떨어졌었군요. 네, 상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 중에 그 PESTLE 분석 아시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률, 환경 요인을 통해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틀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불안정 같은 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늘리니까 뉴몬트한테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요인, 특히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아니면 달러 가치의 변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금 가격 자체의 변동성은요, 뉴몬트의 수익성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뉴몬트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금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라는 거군요. 그렇죠. 금을 캐서 파는 회사니까요. 금 가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료를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보면서 약간 헷갈렸는데 스코티아뱅크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오히려 2025년, 2026년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450달러, 3,800달러로 올렸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전망도 있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 왜 시장은 당장 그날 하루 금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뉴몬트 주가를 그렇게 떨어뜨렸을까요? 이게 좀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기 전망은 좋은데요?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작동 방식이라는 게 꼭 항상 장기적인 합리성에만 기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장은 종종, 아주 종종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단기적인 뉴스나 변동성에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습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무에 더 신경을 쓴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그런 비유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 금처럼 그 자체로 가격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가격 급락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석 도구죠. 포터의 5 Forces 분석 관점에서 봐도 비슷해요. 이 분석은 산업 내 경쟁 강도,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위협, 공급자나 구매자의 협상력,
그리고 대체재의 위협, 이 5가지 힘을 통해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틀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뉴몬트는 전 세계 금 시장에서 소수의 거대 기업 중 하나로서 아주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높은 진입장벽, 금을 사거나 파는 상대방과의 협상력도 어느 정도는 뉴몬트에게 유리하죠. 제한된 공급자, 구매자 교섭력. 그런데 이런 강력한 시장 지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뉴몬트가 파는 건 금이라는 원자재, 즉 커머디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상품 자체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 이 가격 변동성이라는 본질적인 위험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뉴몬트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시장에서 힘이 세다고 해도 결국 금값이 떨어지면 그 위험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맞습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뉴몬트가 아무리 내부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당장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금 가격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이나 성과가 때로는 좀 무색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주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럼 요즘 한창 이야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이 혹시 금의 지위를 위협하거나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좀 언급되어 있긴 하던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있었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들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이게 과연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들의 전반적인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금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이잖아요. 그 역사성과 실물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제도권 내에서 금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아직 역사가 짧고 가격 변동성이 금보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도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안정성이나 제도권의 인정 측면에서는 아직 금에 비할 바는 아니군요. 네. 그래서 자료 분석에 따르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성장하면서 금과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금이 가진 그 고유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디지털 자산이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금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재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SWOT,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뉴몬트의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스워트 분석은 기업의 내부적인 강점, strengths, 그리고 약점, weaknesses,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회, opportunity와 위협, threat 요인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죠. 자료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요. 우선 강점으로는 역시 앞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이 많이 꼽혔어요. 세계 최대 수준의 금 생산 능력, 이게 가장 큰 강점이겠죠. 그리고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북미, 남미, 호주,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즉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이것도 위험 분산 차원에서 강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뛰어난 재무 건전성, 낮은 부채 비율, 풍부한 현금, 이것도 빼먹을 수 없는 강점이고요. 또 운영 효율성, 그러니까 비용 관리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던 가나의 아아포 북부 광산처럼 새로운 광산 개별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이 주요 강점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말 강점이 많네요. 세리 기업다운 모습인데요. 그럼 반대로 약점, 위크니스는 어떤 것들이 지적되었나요? 예상은 됩니다만. 네, 역시나 가장 큰 약점으로는 금 가격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꼽혔어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금값이 떨어지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 수익 변동성 리스크로 이어지는 거고요. 금 가격이라는 외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광산 운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광산에서 최고라는 광석의 금 함유량, 이걸 품이라고 하는데 이 품이라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장비 고장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운영상의 불확실성도 내부적인 약점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원 개발 사업 자체의 내재적인 리스크도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외부 요인으로 넘어가서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회 요인으로는 우선 요즘처럼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거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둘 수 있겠죠. 사람들이 불안할 때 금을 찾게 되니까요. 네, 위기 시에 빛나는 자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즉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요? 네, 그리고 아까 스코티아뱅크 예시처럼 일부 금융기관들에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 이것도 뉴몬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지정학적 불안, 인플레이션, 긍정적 전망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위협, 스트레스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험 요인은 역시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금 가격의 변동 및 하락 리스크입니다. 이번 유몬트 주가 하락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였죠. 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만약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선다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아, 금이 꼭 투자 목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니까요. 반도체나 뭐 다른 산업에서도 쓰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은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에요.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일부 자원 부국에서는 자원 국유화라든지 아니면 광산 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높이라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유몬트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환경 규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군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 이렇게 스워트 분석을 통해 뉴몬트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 요인들을 쭉 정리해보니 상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내부는 정말 강점도 많고 탄탄한데 외부 환경, 특히 금 가격이라는 변수가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기업의 운명 자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강한 내부 펀더멘탈과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뉴몬트는 정말 이례적으로 뛰어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가는 그날 6% 넘게 하락했을까요? 이 명백한 괴리 현상의 핵심 원인을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쭉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요인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참여자들이 뉴몬트라는 개별 기업의 아주 훌륭한 실적 호조보다는 그날 동시에 발생한 금값 급락이라는 거시경제 변수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아, 역시 금값이 문제였군요. 네, 왜냐하면 금광 기업들은 금값 변화에 따라서 이익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걸 보통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고 표현하거든요. 영업 레버리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금값이 예를 들어 10% 상승하면
비용 구조 때문에 이익은 10%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20%, 30%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금값이 10% 하락하면 이익 감소 폭은 10%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손익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아하, 금값 변화보다 이익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당일 금값이 급락하자 투세자들은 와, 실적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금값 떨어지네. 그럼 앞으로 뉴몬트 이익이 크게 줄어들겠는데? 하는 우려를 먼저 한 거예요. 미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걱정이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됐고 그 충격이 더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뉴몬트라는 배가 아무리 성능 좋게 잘 달리고 있어도 금시장 절체에 태풍이 불어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업 자체의 개별적인 호재가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시경제적인 악재라는 더 큰 힘에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이 개별 실적보다 금값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주식시장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있죠. 혹시 뉴몬트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막상 진짜 좋은 실적이 발표되니까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건 아닐까요? 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요인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뉴몬트가 실적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미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었어요. 그리고 뉴몬트 주가 역시 연초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투자자들, 특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값도 최고점이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실적 발표라는 좋은 뉴스까지 나왔으니 이쯤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던 호실적 발표라는 뉴스가 오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방아쇠, 즉 매도 타이밍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뉴스에 파는 셀온 뉴스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금값 급락이라는 외부 충격에 더해서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내부적인 매도 움직임까지 겹쳤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요인은 앞에 두 가지보다는 약간 더 미묘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바로 생산량 자체 감소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우려입니다. 생산량 감소요? 아까 실적 이야기할 때 매출이랑 이익은 엄청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기록적인 금 가격 덕분에 매출과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죠. 그런데 자료를 아주 자세히 뜯어보면요. 3분기의 금 생산량 자체만 놓고 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줄어들었어요. 아, 생산한 금의 양은 줄었군요. 왜 줄어든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일부 광산에서 일시적으로 채산성이 낮은 광석, 즉 금함유량이 낮은 광석을 처리했거나 품인 저하, 아니면 계획되어 있던 시설 유지 보수 작업 때문이었다고 해요. 일시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은 좀 줄었지만 워낙 금값이 비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과 이익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 생산량 15% 감소라는 숫자 자체에 주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값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좋았는데도 생산량은 오히려 줄었네? 그럼 앞으로 금값이 지금보다 안정되거나 혹시라도 하락하면 그때는 생산량 감소 효과까지 더해져서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 식의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은 금값 덕분에 괜찮아 보이지만 생산량 감소 추세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미리 걱정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뉴몬트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요인이었고 가나 아하포 북부 광산에서 상업 생산도 시작했으니 앞으로 괜찮다라고 설명했겠죠. 실제로 아하포 북부 광산 가동은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이 생산량 감소라는 수치가 주는 약간의 불안감을 아하포 북부 광산 가동 개시라는 미래의 호재가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뉴몬트 주가 하락의 원인은 첫째, 개별 실적 호조를 압도한 금값 급락이라는 거시 변수. 둘째, 이미 오른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셋째, 높은 금값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잠재적 우려.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사례네요. 뉴몬트의 이번 경우는 한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아주 뛰어난 숫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의 거대한 흐름, 또 해당 산업의 동향,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나 기대감 같은 이런 외부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아마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특정 기업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그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 숫자나 재무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더 큰 그림, 즉 거시 경제 환경은 어떤지, 산업 내 경쟁 구도는 어떤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보이지 않는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이겠죠.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기업의 현재 성과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뉴몬트의 경우 그 미래 기대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금 가격이었던 셈이죠. 시장은 뉴몬트의 뛰어난 경영 성과보다는 금 가격의 단기적인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래 기대치를 낮춰잡았던 거고요. 따라서 뉴몬트라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즉 우리가 확인했던 탄탄한 재무 구조라든지 효율적인 광산 운영 능력,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금가격 변동성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외부 위험 요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배 자체의 튼튼함과 항해 능력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공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뉴몬트는 낮은 부채 비율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고, 또 지속적인 운영 효율화 노력과 신규 광산 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뉴몬트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에서의 평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좀 역설적이기까지 한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만약에요, 금 가격처럼 기업 외부의 아주 강력하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변수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면, 그렇다면 뉴몬트와 같은 금광 기업의 진정한 내재 가치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자체를 기업 가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평가 모델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금광 기업을 평가할 때는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 능력, 그 자체를 가치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뉴몬트의 이야기와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